안녕하십니까. 7월 8일 월요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장은 좀 심각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진짜 이 참, 그,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많은 생각이 들면서 마땅히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상당히 힘든 날이었고요. 어, 일단 해외 증시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금요일 날 다우지수 마이너스 0.16%, 나스닥 마이너스 0.10%, 독일 마이너스 0.49%로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게 해외 증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어, 약간 내려오긴 했지만 아직까지 상승세가 꺾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어떤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다우지수도 마찬가지고 위로 올라가기가 좀 힘든 상태니까 횡보하고 있는 것 같고요. 금요일날 나온 뉴스가 뭐가 나왔냐면 고용지표가 상당히 좋게 나왔답니다. 일자리가 급증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호재인데요. 원래는 호재인데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 어, 호조니까 경기가 괜찮다는 의미로 해석을 하니까 금리 인하를 안 하거나 혹은 금리 인하 폭을 줄일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감이 발생을 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요. 경제 지표가 좋아졌는데 금리 인하를 안 할 것 같다는 게 악재로 작용해가지고 지금 여기서 끌어올릴 때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지금 막 올려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이만큼 올라왔는데 금리 인하를 안 할 수도 있다 해버리게 되니까 이제 그 혼란이 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중국과의 무역 협상이 원만히 해결되더라도 그 문제는 또 생길 겁니다. 중국과의 무역 협상이 잘 됐다, 협상이 타결됐다 하게 되면 그 부분이 호재로 작용을 하면서 금리 인하를 안 할 것이다 하는 부분이 또 악재로 달고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해석을 어떻게 했냐면 어, 금리 인하를 안 하거나 폭을 줄일 수 있다는 우려감은 있지만 경제 지표 자체가 호재니까 그래서 이게 큰 폭으로 떨어질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국과 협상도 잘 되면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트럼프 정부 쪽에서 행정부에서 금리 인하는 꼭 해야 된다 막 이런 쪽으로 이제 압박을 계속 하고 있어서 그래서 낙폭을 조금 줄이면서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증시하고 중국 증시를 보시게 되면 일본 증시는 그 마이너스 0.98% 하락을 했죠.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상승을 많이 했던 거에 대한 어떤 그 부분으로 해서 하락이 나타났고요. 중국 증시도 어, 좀 많이 빠졌습니다. 마이너스 2.58%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외 증시가 동반해서 하락을 했는데 미 증시에 비해서 아시아 증시가 지금 조금 많이 빠진 것 같고요. 근데 그 일본 증시는 그나마 봐줄만 한데 국내 증시가 지금 좀 많이 심각하게 빠졌습니다. 거래소가 2.2% 빠졌고 코스닥이 3.67%. 장중에 제가 이게 사이드카 뭐 한 5% 정도 빠지면 이제 사이드카 발동되죠. 그래서 급락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를 많이 했었습니다. 이 참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는데요. 만약에 한 5% 정도 빠지게 되면 투매가 나와버리기 때문에 그게 좀 심각할 수가 있어서 혹시나 투매가 나오면 어떡할까 하면서 조마조마하면서 제가 또 나무기술에 올인된 상태로 몰빵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떻게 손 쓰지도 못하고 그냥 끌려오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마땅히 대응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고요. 지금 국내 증시 보면 좀 많이 내려왔죠. 그림이 지금 상당히 안 좋게 나와버렸는데요. 그래서도 그렇고 코스닥은 지금 좀 더 심합니다. 많이 빠졌습니다. 주봉상으로 보면 이제 앞쪽에 이 저점 부분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게 지지선으로 작용해서 여기서 뭐 크게 빠지지는 않을 것 같다는 현재 상황으로서는 그런 생각은 들긴 하는데 일봉상으로 너무 아래꼬리도 없이 그냥 막판까지 밀어버렸기 때문에 이 부분이 투자 심리를 상당히 악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게 좀 염려스러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일장의 대응이 정말 중요할 것 같고요. 이게 투매 쪽으로 이어진다면 좀 심각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미정씨가 지금 뭐 급락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지선에서 어느 정도 지지를 받지 않겠느냐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인데, 금요일 날 제가 시황 말씀드리는 게 상승 쪽으로 생각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이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지금 제가 어떤 시황을 논한다는 것은 틀릴 확률이 너무 높아서, 그래서 제 이야기는 그냥 개인적인 의견으로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여기서 추가로 더 한 번 더 떨어지기에는, 물론 이제 하루쯤 쉬었다가 다시 또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내일 당장 추가로 급락할 그런 그 정도의 심각한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는 게 일단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보유 물량을 그대로 가지고 넘어왔는데요. 오늘 손실도 좀 많이 생겼고, 전체적으로 시장이 너무 많이 빠져버렸습니다. 전 분야에. 그래서 일단 항상 보던 대로 지수에 대해서 다시 정리하자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지금은 시장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제가 어떤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염려스럽습니다. 제 말로 인해서 또 그 지지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또 급락해 버리게 됐을 때 거기서 오는 또그 손실을 발생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디까지는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급락은 그 바이오 관련주 중에 코롱생명과학인가요? 어제 시간 외에서 그 악재가 나왔었죠. 상한가 나왔다가 어제 시간 외에서 이제 이게 그 상장 폐지 심사를 다시 한다는 그 악재로 해서 밀렸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그 밀리는 부분이 지수에 하락 압박을 조금 준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외국인들이 코스닥에서 매도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지금 최종적으로는 979억 매도를 했는데 장 후반에 가서 1100억 정도 매도를 했었어요. 동시효과 때 다시 이제 그 환매수를 하면서 좀 줄긴 줄었는데, 그래서 워낙 외국인들 매도가 강했고 시장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그걸 받아 올릴 수 있는 그 힘이 없었습니다. 지금 아침부터 계속 흘러내렸는데요. 반등 시도를 하려고 그러다가 마지막 후장으로 가면서 외국인 매도가 계속 나오면서 흘러내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미국 증시나 이런 쪽이 급락할 그런 분위기는 아니기 때문에 추가로 여기서 또 더 빠지는 거는, 그러니까 투매가 나오는 그런 쪽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지지를 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하락이 멈춰주고 바로 급반등하기에는 또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하려는 부분에 또 시도를 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내일 상황 봐서 여기서 추가로 못 들어올리고 양봉으로 못 빼올리고 추가로 더 빠진다면 전체 물량을 다 정리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일 장이 개인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중요한 날, 그러니까 아래로 추가로 더 심하게 빠지느냐, 아니면 그 하락이 멈춰주고 방향을 돌릴 수 있느냐는, 일단 하락이 멈추는 게 가장 급선무입니다. 여기서 지금 투자 심리가 너무 악화되어 있어서 더 빠지는 부분이 없었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 바람이고요. 일단 그 한국 증시가 해외 증시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빠진 어떤 이유는 일본하고의 관계가 아직까지 계속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본은 크게 많이 안 빠졌습니다. 그 차트상으로 봐도. 근데 중국이 빠진 것은 미중 무역 갈등 이런 것들로 해서 이제 외국 자본들이 중국에서 이탈하고 있다는 어떤 그런 쪽에 뉴스로 해서 중국이 좀 많이 빠진 것 같고요. 국내 증시는 일본에서 수출 규제하는 부분에다가 추가로 한국 정부에서 마땅한 그 대응이 나오지 않으면, 반응이 없으면 추가 종목으로 규제를 더 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이제 크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태가 점점 악화된다는 의미를 줄 수 있죠. 지금은 세 종목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한국 정부에서 강제징용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 대화로 돌아 나오지 않는다면 세 종목뿐만이 아니고 추가로 나머지 종목들도 더 제재를 가하겠다, 이런 쪽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치적인 부분이 얽혔기 때문에 간단하게 풀리지가 잘 않는 것 같습니다. 아베 총리는 지금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일본에서의 어떤 그 세력 규합 이런 차원에서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 한국 정부는
여러 가지 정서상 그 한국 정부의 어떤 그런 그 방침상 강제징용 이런 걸 그냥 뭐 판결 자체가 없었던 걸로 하자 이렇게 하기도 또 쉽지 않은 상황.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충돌성이 생김으로 해서 악재가 지금 증폭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악화되는 어떤 이런 분위기를 타고 외국인들이 그 코스닥에서 거의 한 1,000억 가까이 매도를 하고 선물도 지금 오늘 한 5,300억 정도 매도를 했기 때문에 선물 매도까지 나와서 하방 쪽으로 일단 외국인은 우선 방향을 잡은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지속적으로 더 빠지는지에 대해서는 내일 한 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일장은 좀 신경 써서 대응을 잘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장 특징주는 그 제가 봤을 때 올라가는 건 딱 두 파트밖에 없었습니다. 일본 그 소재 수출 규제 이 부분 때문에 국산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종목들 그 올라가는 거하고 그 다음에 불매 운동이 지금 계속 확산되고 있어서 불매 운동 일본 상품 불매 운동 관련한 어떤 그 종목 그래서 모나미 신성통상 이 차트로 그냥 간단히 한번 볼까요? 지금 소재 관련주요. 캠트루스라는 종목이 오늘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이게 가격이 좀 저가인 상황도 있고 해서 재료로서 그냥 강하게 끌어올렸고요. 동진 세미캠도 오늘 좀 강했습니다. 강했고 램테크놀로지는 대장주인 것처럼 끌어올리다가 다시 좀 밀리고 해서 이건 아직까지 조금 제가 봤을 때 좀 애매한 상태라서 판단 유보였으면 싶고요. 그다음 경인양행, 뭐 솔브레인, 후성 이런 종목들은 대장급은 아닌 것 같은. 그리고 오늘 3S라는 종목이 어, 의외로 또 이쪽 테마로 해서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줬고요. 득성, 뭐 타이거 일렉 이런 종목들이 신규로 또 계속 추가로 확산이 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그 초창기 때 상승했던 종목들은 좀 주춤하고 새로운 소재 관련 그 기업들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테마주의 관련 종목들이 확산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쪽 테마가 여전히 살아있다. 강하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이 강하다는 얘기는 시장 상황이 안 좋다는 거하고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될 거예요. 그다음 불매운동 관련해서 모나미가 여전히 이 모나미가 가장 대장급으로 지금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신성통상 강했고요. 하이트 진로 여전히 강했고 한국 맥멜티라는 종목은 오늘 이제 또 신규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쪽 종목으로 들어갈 생각은 사실 없습니다. 지금 테마가 가장 강한 테마이긴 한데 지금 그 제가 예상한 것은 정부에서 일본하고 어떤 대화 모드로 갈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뭐꼭 정상회담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저쪽 그 일본 쪽에서 규제하겠다 한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하겠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규제하는 것은 좀 너무하지 않느냐 문제를 풀어보자 이런 쪽으로 대화 모드로 갈 줄 알았습니다. 적어도 오늘 그런 대화하는 어떤 발표 같은 게 나올 줄 알았는데 정부에서 지금 아직까지 회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땅한 대응을 내놓지 않은 상태고 그리고 삼성의 이정 상무가 지금 일본으로 급하게 건너가고 하는 걸로 봐서 이 사태가 어떻게 될지 상당히 좀 그 구름 속에 갇혀 있는 듯한 그러니까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어떤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본 소재 관련주하고 일본 불매운동 관련주들이 강했고 그 나머지 테마들은 대체적으로 약했습니다. 제가 이거 한 번씩 돌려본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보다가 많이 놀랐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그냥 뭐 전 테마가 제가 보고 있던 전체 테마가 빨간 게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지금 나름 그래도 우량하다고 생각하는 종목들 뭐 뽑아놓은 파트인데요. 빨간 게 중간에 하나씩 정도 이렇게 간문에 콩나듯이 보이고 전 테마가 다 죽어버렸어요. 특히나 이 반도체 쪽은 동진세미캠 이거는 이제 소재 관련주니까 얘 빼고 나머지 전체적 다 빠져버렸죠. 확 심하게. 그 다음에 삼성 쪽 그 폰 관련해서도 그렇고 대선 관련주도 전체적으로 빠져버렸고 자동차 관련주 돼지열병도 그러니까 이 지수가 급락해 버리니까 이쪽 저쪽 이제 그 막 팔아갖고 종목을 옮기고 하다 보니까 여타 테마들 그동안 끌어올렸던 테마들이
체시스 같은 경우는 이제 돼지열병이 거의 대장급이었는데요. 이런 종목들도 다 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히토류 관련주들도 밀렸고, 뭐 방탄 관련주는 뭐 더 심하겠죠. 키스트는 지금 하염없이 내려갑니다. 이거 방탄이 일본에서 공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까지 생길 정도로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 수도 관련한 한국주철관도 밀리고 있고,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전체 테마 뽑아놓은 종목들이 올라가는 걸 찾기 어렵습니다. 남북경협주도 대다수가 거의 많이 빠져버렸습니다. 확. 그래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수소차도 지금 대거 빠져버렸죠. 와, 진짜 심각하게 빠졌는데요, 많이. 전체적으로 종목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4차 산업도 뭐 제가 가진 나무기술도 오늘 상당히 많이 빠져버렸고요. 저렇게 빠질 줄은 몰랐는데요. 비메모리 반도체 급락이고, 로봇 관련주 급락이고, 바이오는 조금 이제 혼조세입니다. 재료 그 뉴스로 해가지고 경력주 대장들 다 죽었고, AI 관련 죽었고, 암호화폐도 하락이고, 불매운동 관련한 종목들이 강했고, 소재 관련주들이 강했고, 이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다 하락을 해가지고 시장이 상당히 불확실한 상황이고요. 내일장 대응을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도 오늘 손실이 좀 컸습니다. 이거 중간에 한번 팔았다가 다시 샀다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가 거의 뭐 한 10% 넘게 빠져버렸죠. 그래서 지금 나무기술에 일부 그 현금화를 했습니다. 비중을 줄이기 위해서. 내일장에도 코스닥 지수가 반등을 바로 못한다면, 강하게 반등이 안 나온다면 물량을 더 줄일 생각입니다. 지수가 무너질 때는 아무리 좋아 보이는 종목도 지금 뭐 기술주 뭐 이런 쪽 5G 이야기할 때가 아닌 상황이죠. 지금 한국 경제 전체의 어떤 위기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코스닥 지수가 여기서 추가로 더 빠진다면 보유 종목을 전부 다 정리하는 것까지도 생각을 해서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힘들게 벌어서 수익 좀 올려놨다가 한 방에 그냥 또 원위치가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긴 한데, 손실 안 나는 것만 해도 다행이라는 마음으로 마음을 정리를, 오늘 이 방송 끝나고 나면 마음 정리를 할 생각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한다는 마음으로 최대한 빠르게 손절 다 하고, 시장 상황이 안 좋다면 당분간은 매매를 소극적으로 하기로. 그리고 어제 제가 제 아들하고 그 매니저죠. 우리 아들을 둘하고 이야기하면서 1100만 원이 깨지고 나면은 몰빵을 하지 않겠다. 이제 200만 원씩 끊어서 하겠다. 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일단 내일은 무조건 1100만 원이 무너졌기 때문에 나무기술은 200만 원만 남기고 나머지는 전부 다 정리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매수하는 거는 소재 관련주나 불매운동 쪽은 제가 지금 이미 늦어버려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쪽은 들어가지를 못하겠고요. 다른 종목들은 테마가 어느 쪽으로 살아날지를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은 내일장 제 계획은 나무기술을 200만 원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전부 다 정리하는 게 1차 목표고요. 거기까지만 생각하겠습니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코스닥 지수가 바닥을 확인하고 양봉으로 돌리는 걸 보고 그때 많이 빠졌는 종목 쪽으로 한 200만 원씩 끊어서 이제 앞으로는 그 200만 원씩 베팅해서 작게 먹더라도 손실이 크게 나지 않도록 위험 관리하는 쪽으로 그렇게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상당히 힘든 장이고요. 오늘 그 힘든 날을 보내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저는 그렇게 합니다. 이제 잘 나가다가 한번 충격 받으면 그 상황에서 커리어를 최대한 이제 여기가 출발점이라는 마음으로 마인드를 이제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데 상당한 그 할애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게 내 본전이다. 여기 계속 이제 하죠. 벌어놨던 1200에다 내려왔는데 1200이 본전이 아니고 1000만 원이 본전이다. 여기서 다시 시작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급한 마음을 떨치는데 최선을 다 합니다. 그래서 내일장은 200만 원을 가지고 그 200만 원씩 해가지고 조금씩 다시 수익을 올리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제가 방송하는 그 부분도 지금 시황이 너무 불투명해서 해외 증시가 반등하더라도 코스닥 그 국내 증시가 일본하고의 관계 때문에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황 예측 자체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단지 제 개인적인 바람은 주봉상으로 지지선이니까
여기서 지지가 되어줬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여기서 추가로 더 밀려버린다면 좀 더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일본 정부와 우리 정부 사이의 갈등이 대화로서 조금 원만하게 진행이 돼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쉽게 풀리지 않는 것 때문에 상당히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건 주식을 떠나서 한국 경제 전반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경로를 이용하더라도 대화 쪽으로 방향을 빨리 선회해서 원만하게 해결이 되었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 맞받아서 치면 상당히 심각한 상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냉정하게 대응을 잘 해줬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디까지나 그 일반적인 관점이 아니고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투자자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일본과의 어떤 감정적인 이런 부분은 그냥 그 일반 사람들의 생각이고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잘 돼가지고 대화로 방향을 선회해서 서로 간에 타협을 보고 경제에 더 이상 충격을 가지 않도록 지금 현재의 그 경제 사정이 충격을 안 받아도 위태위태할 정도로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여기서 충격을 더 받게 된다면 지탱할 수 있을지 염려스럽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리고 일본계 자금들이 국내에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 자금들이 지금 상당 부분 많이 빠져나갔다는 뉴스도 나온 거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 자금까지 빠져나가게 되면 그야말로 큰 충격이 올 것 같고 지금 대응을 잘했으면 합니다. 그 정부에 똑똑한 사람들이 많을 거니까 잘 대응을 해서 더 이상 하락하지 않도록 이런 하락이 한 번만 더 나온다면 거의 투매가 될 수 있는 오늘도 거의 투매성이라고 봐야 될 거예요. 이게 그 1차 투매는 동참하라 그랬는데 이게 1차 투매인지 아닌지는 내일장 시작해 보면 압니다. 내일장 시작하고 나서 쫙 흘러내리면 이건 투매 쪽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빠르게 잘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으로는 지지해 줄 것으로 기대를 하면서 예상을 하지만 장담할 수 없다는 거죠 지금. 일단 그런 식으로 오늘 상당히 힘들었고요. 저도 충격을 너무 받아가지고 마음적으로 지금 마음은 안정을 찾는 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컴퓨터 끄고 저녁 먹고 음악 좀 들으면서 그렇게 스트레스를 좀 풀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오늘 하루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더불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렇더라도 시장은 계속 열리니까 최선을 다해서 또 노력하는 길밖에 없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